자, 우리는 지난 시간에는 다항식의 덧셈과 뺄셈에 대한 이야기를 했고요. 이번 시간에는 곱셈과 나눗셈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자, 곱셈과 나눗셈 첫 번째 시간에 대한 이야기고 이번 시간에는 먼저 중학교 때 공부했던 이야기들을 살펴보고요. 그리고 다음 시간에는 곱셈에 대한 조금 더 복잡한 식과 나눗셈에 대한 이야기가 두 번째 시간으로 살펴보도록 할 겁니다. 중학교 때 배웠던 거, 단항식 길이의 곱셈, 나눗셈에 대해서 했던 거 기억납니까? 자, 그거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이 학습 목표는 당연히 여기에서 다항식 길이의 곱셈과 나눗셈을 할 수 있다는 게 이번 소단원의 목표일 거고요. 당연한 얘기죠. 자, 그래서 중학교 때 공부했던 거 잠깐 복습하면 다음 식을 간단히 하세요. 첫 번째, 8x의 제곱 곱하기 마이너스 2배의 xy 세제곱을 계산하는 이야기입니다. 기억나죠? 간단한 내용이니까. 자, 어떻게 계산했더라? 그렇죠. 숫자끼리 먼저 계산을 했고 8이는 마이너스 16에 그죠? 숫자끼리 먼저 곱하고 x의 제곱 곱하기 x의 1제곱 그러면 x가 총 몇 개 있어? 2개가 곱해져 있는데다 하나 더 곱하니까 x는 3개가 있다. x의 세제곱. 그렇죠? 그다음에 y도 3개가 있으니까 y의 세제곱이 되더라 라는 거. 그다음에 요거 두 번째 거 단항식 길에 나눗셈 했던 거 먼저 숫자끼리 계산합니다. 6 나누기 3하니까 2가 되고요. x의 세제곱 나누기 x의 1제곱 하면 x 3개 있는데 하나를 없애버리니까 x의 2제곱이 되고요. y는 y의 제곱을 y의 1제곱으로 나누니까 y의 1제곱. 그래서 계산하는 방법은 단항식의 곱셈, 단항식의 나눗셈은 지수법칙이라는 것을 이용해서 계산을 했죠. 기억납니까? 자, 그 계산하는 원리는 우리가 정리를 해서 지수법칙이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다항식도 사실은 제일 기본적인 계산하는 원리는 지수법칙을 이용할 겁니다. 그 방법만 조금만 더 깊이 살펴보면 됩니다. 그러면 중학교 때 학습했던 내용 복습 끝. 다항식에 대한 곱셈 나눗셈 공부할 준비가 끝난 겁니다. 자, 우리 교과서가 생각 열기에 대한 문제가 참 예로 잘 나와 있어요. 어떻게 다항식의 곱셈에 대한 내용이 적금되어 있나 한번 볼까요? 생각 열기 문제 오른쪽 그림은 여러 가지 색상과 무늬로 이루어진 천 조각을 꿰매 붙여서 만든 친환경 가방이다. 참 교육적으로 친환경 가방 좋습니다. 그래서 요 앞면만 이야기하는 거 앞면만 다 필요 없고 주어진 직사각형의 넓이를 이용하여 다음 등식이 성립함을 설명해 보자 그랬습니다. 요 앞면의 넓이만을 구하자는 거죠. 맨 처음에 있는 조각은 요 빨간 조각밖에 없었 나와요. 그래서 빨간 직사각형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빨간 직사각형의 가로의 길이는 x, 세로의 길이가 y라고 했는데 더 덧대서 넓혔대요. 직사각형을 넓혔는데 가로의 길이가 a만큼 넓어졌고요. 세로의 길이가 b만큼 넓어졌대요. 그랬을 때 이 앞면의 넓이 전체의 넓이는 얼마가 될까요? 그랬는데 직사각형의 넓이의 크기는 가로의 길이 곱하기 세로의 길이를 곱한 거기 때문에 그죠? x 플러스 a에다가 y 플러스 b를 곱한 것이 앞면의 넓이가 되겠다라는 걸 다 알고 있죠. 그래서 그거 곱을 계산하라는 이야기입니다. 곱을 계산하면 우리는 어떻게 계산한다? x 플러스 a에다 y 플러스 b를 곱한 것이 넓이가 되겠다. 계산하는 원리는 그렇죠? 자, 분배 법칙을 써서 하나하나 곱해 주겠습니다. 자, 먼저 x를 하나하나 곱해 주면 x 곱하기 y 그다음에 x 곱하기 b를 앞에다 쓸까요? bx가 될 것이고요. 그다음에 a를 분배를 해 줘서 a를 곱해 주면 a를 분배를 해 줘서 곱해 주면 바로 a 곱하기 y a 곱하기 b 한 것이 바로 요 앞면의 넓이가 되겠다라고 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분배 법칙을 이용해서 계산한 거 이것이 요 두 다항식의 곱셈을 구하는 원리가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별거 아니죠? 자, 요게 바로 우리 교과서에 있는 내용의 이야기. 다항식의 곱셈은 자, 밑줄이나 그어 볼까요? 밑줄을 그어 보면
다항식의 곱셈은 무엇을 이용하여? 분배 법칙을 이용하여 전개한 다음 동류항끼리 모아서 정리한 것을 곱셈이라고 이야기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자, 예를 들어서 지금 보니까 2x 플러스 3이라는 식에다가 곱하기 3x의 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4는 다음과 같이 계산한다 라고 되어 있죠. 자, 하나하나 전개해 보겠습니다. 2x를 먼저 분배해서 곱해줍니다. 그렇죠? 2x를 3x 제곱에 곱하면 2, 3은 6x의 세제곱, 그다음 마이너스 2는 4x의 제곱 플러스 2, 4는 8x 이렇게 정리하고요. 다음 3을 곱합니다. 3을 곱하면 3, 3은 9x의 제곱 될 것이고요. 그죠? 9x의 제곱 플러스 아니고 3, 2는 마이너스 6x인가요? 6x 그리고 3, 4, 12가 되네요. 여기서 멈추면 안 되고 동류항 정리해야 되네요. 6은 정리할 거 없으니까 6x의 세제곱 4x의 제곱 9x 마이너스 4x의 제곱 플러스 9x의 제곱 하니까 플러스 5x의 제곱 1차항 정리하면 8x 마이너스 6x 하면 플러스 2x 상수항은 그대로 써서 플러스 12까지 정리해야 바로 곱셈이 끝난다 이런 얘기가 됐네요. 그죠? 따라서 바로 주어져 있는 2x 플러스 3이라는 식에다가 3x 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4를 곱한 것은 결과가 동류항 정리까지 해서 6x의 세제곱 플러스 5x의 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12가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바로 분배 법칙을 써서 동류항까지 정리한 거 곱셈 별로 어렵지 않습니다. 그렇죠? 자, 우리가 앞에서 덧셈 연산에 대해서 공부했고 덧셈 연산에 대한 법칙을 공부했던 거와 마찬가지로 성질 법칙, 그렇죠? 다항식의 곱셈에 대한 성질, 법칙이라고 흔히 이야기합니다. 에 대한 것도 잠시 정리를 해보도록 할까요? 자, 세 개의 다항식 A, B, C가 있다라고 했을 때 교환 법칙, 자, 먼저 교환 법칙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합시다. 교환 법칙이란 건 뭐냐 하면 지금 우리는 곱셈 연산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는 겁니다. A 곱하기 B라는 두 다항식의 곱셈 연산을 할 때 A 곱하기 B라는 연산을 하나 B 곱하기 A라는 연산을 하나 결과는 똑같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교환이라는 것은 무엇을 교환하느냐? 그렇죠. 위치를 교환한다는 사실 주의하세요. 절대 잊어먹지 않으려면 선생님한테 와가지고 그렇죠? 선생님이 갖고 있는 10원짜리와 여러분이 갖고 있는 만원짜리의 위치를 교환해버리면 절대 잊어버리지 않습니다. 길게 이것을 풀어서 설명할 때는 곱셈 연산에 대한 교환 법칙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간단히 줄여서 교환 법칙이 성립한다. 곱셈 연산에 대해서는 교환 법칙이 성립한다. 그럴 때 이거 기억하기 바랍니다. 결합 법칙. 결합 법칙이라는 것은 세 개의 다항식에 대해서 A 곱하기 B 곱하기 C 세 개의 다항식을 곱할 때 A 곱하기 B 곱하기 C, A 곱하기 B 곱하기 C라는 세 개의 다항식을 계산하는 데 있어서 앞에 거 두 개의 연산을 먼저 하고 뒤에 거를 나중에 하나, 뒤에 거 두 개의 연산을 하고 앞에 거를 나중에 하나, 결과는 마찬가지다. 자, 이것을 기억하는 방법은 그죠? 결합. 자, 덧셈 연산도 마찬가지였고요. 결합, 머리, 몸통, 다리 세 개의 부분으로 나누어져 있는 로봇의 결합을 생각하면 잘 안 잊어먹더라고요. 결합을 할 때 위에 있는 두 부분 머리와 몸통을 먼저 결합하고 다리를 나중에 결합하나 몸통과 다리를 먼저 결합하고 머리를 나중에 결합하나 결과는 마찬가지다 이러면 잘 잊어버리지 않더라고요. 그렇죠? 이게 결합 법칙입니다. 제일 사실 중요하고 많이 쓰이는 법칙은 바로 이 분배 법칙입니다. 그래서 분배 법칙에다가는 이렇게 별표 노란색 귀엽고 깜찍한 별표를 표시해 놨는데 분배 법칙을 한번 써볼게요. 여기에는 연산 법칙이 두 가지가 사용됩니다. 자, A 곱하기 B 더하기 C. 자, 덧셈 연산과 곱셈 연산 두 가지 연산이 복합적으로 쓰여 있는 것을 주의합니다. 그랬을 때 A 곱하기 B 분배를 해줘서 A 곱하기 B의 연산을 하고 A 곱하기 C의 연산을 하고 더하기를 나중에도 마찬가지다라는 거 각각을 분배해 준 다음에 더하기를 나중에도 마찬가지다라는 연산 법칙을 우리는 분배 법칙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물론 덧셈이 앞에 있어도 마찬가지예요. A 플러스 B라는 연산이 앞에 있고요. 그리고
곱하기 C가 있을 때 C를 뒤에서 각각 곱해줘도 그죠? A 곱하기 C를 하고 B 곱하기 C를 하고 그리고 덧셈 연산을 나중에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이렇게 분배를 해주는 거 A 곱하기 B, A 곱하기 C 그리고 덧셈 연산을 나중에 한다. 그죠? C를 뒤에서부터 분배를 A 곱하기 C, B 곱하기 C를 하고 덧셈 연산을 나중에 해줘도 마찬가지다. 자, 그런데 분배법 이거 되고 주의할 거 꼭 앞에서 좌변에서 우변으로 가는 게 분배일 뿐만 아니라 뒤에서 앞으로 오는 것도 분배 법칙이에요. 그래서 분배 법칙을 찾으라 하는 성질은 종종 이용됩니다. 그리고 이게 잘 안 보이는 경우가 많아요. 이건 나중에 연습 문제에서 여러분들이 한번 만나기를 바랍니다. 참고는 진짜 참고사항이에요. 결합법칙 두 번째 성질 중에서 결합법칙이 성립하기 때문에 곱셈 연산에 대해서 보통 괄호는 생략하고 쓰는 경우도 많다라는 거 그냥 진짜 참고사항으로 알아두기 바랍니다. 문제 1번입니다. 다음 식을 전개하시오라고 되어 있죠. 전개하라는 이야기는 이렇게 곱하기의 꼴로 나타나 있는 식을 덧셈의 꼴로 고치는 것을 전개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죠? 그러니까 곱셈을 하라라는 의미예요. 그죠? 자, 곱셈을 하는 거 금방 그 기본 원리를 공부했죠? 뭐 하라는 얘기라 그랬죠? 그렇죠. 분배 법칙을 쓰라라는 이야기라고 했어요. 잠깐 여러분들 포즈하고 포즈를 딱 누른 다음에 곱하기 하는 거 분배 법칙 쓰는 거 연습해 보세요. 자, 다 잘했으리라고 믿습니다. 선생님 풀이하고 한번 비교해 보기를 바랍니다. 자, 먼저 x 분배하는 거 한번 해보겠습니다. x 분배할게요. x 곱합니다. 별거 아니죠? x 맨 앞에 x제곱에 곱하면 x의 세제곱 될 거고요. x 두 번째 마이너스 x에 곱하면 마이너스 x의 제곱, 그 다음 마이너스 1에 곱하니까 마이너스 x가 됐고요. 그 다음 1을 곱합니다. 1, 동량 정리하기 위해서 밑에다 쓸게요. 1을 곱하니까 1x의 제곱, 그 다음에 1을 마이너스 x 곱하니까 마이너스 x, 그 다음 마이너스 1에 곱하니까 마이너스 1, 동량 이미 예쁘게 위아래 맞춰놨어요. x의 세제곱 될 거고요. 플러스 x제곱 마이너스 x제곱 지워져라 없어져라 없어질 거고 마이너스 x니까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1 이렇게 되는 것을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2번 식을 봤더니 2x의 제곱 마이너스 3xy 플러스 4y 제곱에 3x 플러스 2y를 곱했다. 아이고 선생님 앞에 거 이거 분배 이렇게 하려니까 너무 복잡해요. 그럴 때는 뒤에서 앞으로 분배해서 곱해도 됩니다. 그쵸? 앞에 식이 복잡할 때는 꼭 앞에 것만 분배해야 되는 거 아닙니다. 그죠? 자, 그래서 3x를 앞으로 분배하겠습니다. 앞에다 곱해줄게요. 3x를 앞에다 곱하면 3이는 6, x제곱에 x를 곱하니까 x의 세제곱, 그 다음 마이너스고요. 3, 3은 마이너스 9, x 곱하니까 x제곱 y 좋았어. 그 다음에 플러스가 되고 3, 4, 12, xy 제곱 됐고요. 이번에는 2y 곱할게요. 2y를 곱하면 2는 4x제곱 y가 되고요. x제곱 y. 그 다음 두 번째 항이 곱하면 2 곱하기 마이너스 3이니까 마이너스 6배 xy제곱, 그 다음 플러스 2, 4, 8y 세제곱이 되는 것을 알 수 있네요. 자, 동량 정리하면 끝났나요? 처음에 그대로 내려가서 6x의 세제곱 마이너스 9 플러스 하면 마이너스 5배 x제곱 y, 그 다음 플러스 12 마이너스 6 하면 플러스 6배 x y제곱 플러스 8배 y 세제곱 이렇게 동량 정리만 하면 되네요. 자, 이와 같이 다항식의 곱셈은 분배 법칙을 써서 정리해 준 다음에 동류항끼리 정리해 준다라는 거 잊지 않으면 다항식의 곱셈은 졸업 이렇게 되겠습니다. 잘 알 수 있겠죠? 자, 우리가 지금 다항식의 곱셈을 공부하고 있는데 제일 기본적인 형태는 바로 분배 법칙을 이용하는 거였어요. 그렇죠? 분배 법칙을 이용하는 거고 그 중에 자주 나오는 특별한 형태의 경우를 우리는 공식이라고 이야기를 해서 곱셈 공식이라고 이야기를 해서 특별히 기억해 두는 게 편해요. 특히 중학교 때 우리는 세 가지 형태,
사실 몇 가지 더 있었지만 총정리를 하면 세 가지 형태가 있었습니다. 그 세 가지 형태는 고등학교에서도 반드시 기억하고 필수적으로 쓰이는 공식이니까 빨간색 별표를 3개나 할 거예요. 그거를 못 기억한다면 이거는 문제가 심각합니다. 자, 그거 밑줄 긋게요. 선생님이 중학교 때 배웠던 거 모른다고 생각하고 바로 여기 있는 1번 그리고 2번 그리고 4번을 얘기할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다가 이거는 뭐 빨간색 별표를 한 3개, 5개 해도 상관이 없지만 워낙 중요하니까 빨간색 별표 그냥 여기 앞에 대표적으로 3개만 하고 안 할 거예요. 그리고 이름을 붙여줄게요. 첫 번째 공식을 우리가 완전 제곱 공식이라고 이름을 붙일 거고요. 기억 잘 하라고 이름을 붙여주는 겁니다. 두 번째 공식을 우리가 합차 공식, 그리고 네 번째 공식을 11공식이라고 부르겠습니다. 1차식 곱하기 1차식이라는 뜻이에요. 첫 번째는 당연하겠죠. 그죠? 완전 제곱꼴이고요. 두 번째는 합, 더하기와 차, 빼기의 꼴이 곱해진 공식이라는 뜻이고요. 네 번째는 1차식 곱하기 1차식이라는 뜻이에요. 굉장히 중요하니까 여러분들 이 세 가지는 반드시 기억하고 있어야 되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 하나도 모르고 다 까먹었다고 생각하고 하나하나 자세히 설명할 테니까 이것은 반드시 기억하고 있어야 됩니다. 자, A 플러스 B의 전체의 완전제곱. 너무나 당연해요. 이것은 무슨 의미냐? 이런 얘기 아니에요. 그죠? A 플러스 B라는 식 곱하기 A 플러스 B. A 플러스 B가 두 번 곱해져 있는 거니까. 자, 이거는 분배 법칙을 쓰면 이래요. A를 분배하면 A제곱. 그죠? 그 다음 A를 분배하면 AB. 그 다음에 BA. B를 분배하니까 BA인데 AB나 BA는 똑같으니까 EAB가 되는 거고요. B를 뒤에다 분배하니까 B제곱이 되는 겁니다. 그래요? 즉 요거를 정리하면 A 플러스 B의 전체의 제곱은 A제곱 플러스 2AB 플러스 B제곱이 되더라는 겁니다. 반드시 기억하고 있어야 돼요. 결과는 너무나 당연하죠. 자, 왜 그러냐 하면 A 플러스 B의 전체 제곱이라는 식은 A 플러스 B의 A 플러스 B를 하나 더 곱한 거야. 그러면 앞에 A에 대한 1차식 뒤에 A에 대한 1차식이니까 곱하면 A에 대한 2차식이 되겠죠. 그래서 A제곱이 나올 거고 B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그래서 A제곱, B제곱이라는 항이 있고요. 가운데는 당연히 A에 대해서 내림차순으로 정리할 때 A의 제곱항, A에 대한 1차 항이니까 A 곱하기 B가 있고 A가 없는 항, B제곱이라는 항이 있을 거예요. 계수 가운데 것만 외우면 되겠네. 앞뒤는 다 1이고. 그래요? 계수는 이렇게 기억하세요. 제곱이니까 2차항의 계수는 전체 2제곱이니까 1차항의 계수는 2다 끝. 요 뒤에 있는 요식은 이거의 아류작이에요. 이거는 B 대신에 마이너스 B가 들어가 있다고 하면 되는 겁니다. 그죠? 그럼 똑같잖아. 이거는 A에 대해서 2차식 A제곱, B에 대해서도 2차식 B제곱. 앞뒤를 곱하고, 그죠? 앞뒤를 곱하고 두 개를 곱한 거니까 앞뒤를 곱했으니까 마이너스 2AB 이렇게 된 거야. 계수는 2니까 끝. 됐어요? 자, 얘는 똑같은데 뭐만 다르냐? A제곱, B제곱인데 앞에 거 제곱이니까 앞에 거 제곱에서 A제곱. 그죠? A제곱. 그 다음에 뒤에 거 이거 두 개를 곱하니까 얘는 B제곱이 아니라 뒤에 거 두 개를 곱하면 마이너스 B제곱이 될 거고요. 그쵸? 그 다음에 얘는 분배를 하면 이렇게 곱하면 맨 앞 맨 뒤 곱하면 마이너스 AB가 되고 가운데 거 두 개를 곱하니까 플러스 AB가 돼서 가운데 항이 없어진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아주 자주 등장하는 거죠. 기억할 수 있을 겁니다. 자, 세 번째 것도 똑같은 꼴입니다. 그런데 네 번째 거 먼저 하고 요거는 결과로 간단하게 쓸 거예요. 자, 네 번째 게 사실은 가장 일반적인 1차식 곱하기 1차식의 형태예요. 자, 요거는 원리를 찾는 겁니다. 1차식 곱하기 1차식이니까 2차식이 나오겠죠. x 곱했으니까 2차항이 x제곱이라는 게 있을 거고요. 그리고 1차항이 있을 거고요. x가 없는 한 상수항은 b 곱하기 d가 있을 거예요. 그죠? 그래서 b 곱하기 d라는 항이 있을 것이다. 자, 상수항 끝. 그럼 1차항 계수만 찾으면 되네. 1차항을 만드는 방법은 여기 A에다가는 뒤에 있는 D를 곱할 거야. 그러니까 A 곱하기 D가 계수일 거야. 계수는 또 여기 C에다가 그죠? 여기 C에다가 B를 곱한 게 또 계수야. 그래서 B, C를 곱한 게 계수야. 그걸 더한 게 1차항이야. 이렇게 해서 계수를 찾은 걸 겁니다. 그렇습니까? 그래서 이게 11공식이었던 거예요. 2차항의 계수는 물론 X제곱 앞의 계수는 AC가 되겠죠.
이렇게 해서 찾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3번은 너무나 당연하겠죠. 1차의 개수가 1밖에 없으니까 너무 쉬워. x제곱. 그 다음에 a, b는 상수항 똑같아. 그 다음에 1차의 개수는 이렇게 곱한 거니까 a. 그 다음 또 있어. 그죠? 1차의 개수가 bx니까 플러스 b. 그리고 1차항이라는 걸 나타내기 위해서 x. 자, 이렇게 정리되는 거 알 수 있죠. 자, 여기 1번, 2번 반드시 외워서 막 써야 돼요. 그리고 4번은 외우는 게 아니라 사실은 그 원리를 찾는 겁니다. 어쨌든 1번, 2번 막 외워서 써야 되고 4번은 생각해서 찾을 수 있어야 돼요. 더 중요한 거. 사실 왼쪽에서 오른쪽 가는 거는 이 곱셈 공식을 몰라도 풀 수 있어요. 뭘 하면? 그렇죠? 분배 법칙을 이용하면. 그런데 이제 나중에 뒤쪽에서 나올 텐데 아마 중학교 때도 문제를 많이 봤을 겁니다. 오른쪽에서 왼쪽 가는 것을 인수분해 공식이라고 이야기해요. 인수분해 공식은 공식을 모르면 문제를 손도 못 댑니다. 그러면 수학을 포기하게 되죠. 그죠? 그것 때문에 외우라는 거예요. 자, 어쨌든 중학교 때 배웠던 인수분해 아닌 곱셈 공식의 제일 기본을 공부했습니다. 이거는 아주 잘 알고 있어야 됩니다.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자, 교과서 우리 17쪽에 함께하기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오른쪽 그림은 한 변의 길이가 a 더하기 b 더하기 c인 정사각형을 9개의 직사각형으로 자른 것이다. 하나, 둘, 셋, 넷, 다, 일곱, 여덟, 아홉. 여기 정사각형이 있는데 a, 요 변의 길이는 b, 요거는 c. 이건 a, b, c라고 각각 나와 있고 변의 길이가 9개의 직사각형이 있네요. 그죠? 자, 요거를 이용해서 뭘 찾느냐? 지금 현재 a 더하기 b 더하기 c의 완전 제곱의 형태의 식의 값을 계산하는 문제인 거예요. 됐습니까? 그림을 보면 너무 당연한데요. 지금 우리가 뭘 찾고 있냐면 요거를 한번 찾고 싶은 겁니다. 요거를 뭘 찾고 싶냐면 a 더하기 b 더하기 c의 완전 제곱의 값은 뭐하고 같을까요? 찾아보세요 하는 문제예요. 됐습니까? 자, 물론 이거를 계산하는 방법이 요 식의 값을 계산하는 방법은 우리가 앞에서 했던 방법 뭐가 있었죠? a 더하기 b 더하기 c 괄호 열고 a 더하기 b 더하기 c 괄호 닫고 괄호 열고 닫고 열고 닫고 해가지고 분배 법칙을 써서 일일이 계산하는 방법 또는 중학교 때 썼던 방법으로 이거는 a 더하기 b를 하나의 항으로 묶어서 전체를 제곱하고 그리고 나서 계산하는 이런 방법들이 있어요. 근데 넓이, 요거 도형의 넓이를 이용해서 계산하면 훨씬 더 쉬워요. 자, 이건 뭘 어떻게 계산하냐면 이렇게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요거 보면 요거는 여기에서 보면 a 더하기 b 더하기 c의 전체의 완전 제곱이라는 것은 뭐냐면 이 a 더하기 b 더하기 c 이 전체 직사각형 사실은 정사각형의 a 더하기 b 더하기 c의 전체의 제곱은 그죠? 이 전체 정사각형의 넓이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건 뭐가 될까? 그렇죠. 여기 있는 세 개의 정사각형의 넓이에다가 그죠? 그 다음에 여기 있는 두 개의 직사각형 넓이 더하기 여기 두 개 있는 두 개의 직사각형 넓이 더하기 그 다음에 여기 있는 두 개의 직사각형의 넓이를 더한 거하고 같다라는 걸 알 수 있네요. 그렇죠? 자, 그걸 그대로 써볼게요. 그러면 얘는 세 개의 대각선으로 있는 정사각형의 넓이 a제곱 더하기 b제곱 더하기 c제곱에 다음 a, b는 두 개가 있죠. 공통으로 두 배씩이니까 두 개를 묶어내고 a, b 더하기 b, c 더하기 c, a와 같다라는 것을 식을 정리하지 않아도 이렇게 넓이를 이용해서 식을 정리한 결과와 똑같다라는 것을 찾을 수도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됩니까? 자, 그런데 우리가 중학교 때 그런 이야기가 나왔다면 굉장히 어려웠던 방법의 문제일 거예요. 중학교 때는 두 개의 항의 전개식밖에 우리는 배우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죠? 좀 아까 얘기했지만 두 개의 항의 전개식. 그래서 우리는 이걸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림으로 물론 한 방에 할 수도 있지만 이것을 우리가 항 세 개의 전개식을 이렇게 볼 수도 있거든. a 플러스 b 플러스 c의 전체의 제곱을 a 플러스 b를 묶어서 묶어서 전개한 것으로 볼 수 있거든. 그렇죠? 그래서 얘하고 비교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앞에 걸 묶어서 하나로 본다면 우리가 어떻게 볼 수 있어? 앞에 거 더하기 뒤에 거 두 개의 식의 전개식은 중학교 때 공부를 했잖아. 그죠? 그럼 요거는 앞에 거의 제곱 a 플러스 b의 제곱
플러스 2배 앞에 거 곱하기 뒤에 거니까 a 플러스 b 하나 그리고 뒤에 거 더하기 뒤에 거의 제곱식으로 볼 수 있죠. 됐습니까? 그리고 정리하는 거예요. 다시 여기. 그래요? 그러면 요거 이제 요 앞에 거 a 플러스 b의 제곱 앞에 거 정리합니다. a 제곱 플러스 2배 ab 플러스 뒤에 거의 제곱 b 제곱 하고요. 그 다음에 뒤에 건 이제 2배 ab a 플러스 b 플러스 c 정리하니까 플러스 2배 AC 플러스 2배 BC 되고 그리고 C 제곱이라고 정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다가 A 제곱, B 제곱, C 제곱을 먼저 씁시다. 그러면 A 제곱 플러스 B 제곱 플러스 C 제곱이라고 쓸 수 있고요. 이거 복잡한가 좀? 그럼 밑줄을 그으면서 정리할게요. 그대로. 다식이 다른 건 아니니까. 그리고 2배 있는 항 보면 2배 AB, 2배 AC, 2배 BC 있는데 2라고 들어가 있는 공통으로 들어있는 수를 묶어내고요. 그죠? 2를 묶어내고 그 다음에 AB 적으면 AB 그 다음에 BC 묶고 AB, BC를 쓰니까 AC 써도 되는데 알파벳을 돌려서 쓴다는 규칙에 의해서 CA라고 이렇게 쓸게요. 그래서 이런 똑같은 결과를 찾을 수 있다는 겁니다. 물론 앞에서 얻은 결과와 같은 결과라는 거 확인할 수 있겠죠. 아마 중학교 때 요거 시험 문제로 냈으면 난이도 상짜리 어려운 문제 수준의 문제였을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들 우리는 다 잘할 수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요거 기억하는 방법 고등학교에서 요거 시험 문제로 종종 sometimes 등장하면 별로 어렵지 않게 할 수 있겠죠. 그죠? 2차식이니까 A제곱, B제곱, C제곱 당연히 나올 거고 계수 2라는 거 외울 수 있을 거고 2개씩 문자 곱한 거 요거 찾을 수 있으니까 쉽게 기억할 수 있죠. 그러면 여러분들은 고등학교에서 다룰 수 있는 곱셈에 대한 문제, 공식, 특이한 거 다 기억할 수 있는 거예요. 잘할 준비가 되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자, 예제 1번입니다. 다음 식을 전개하시오. 전개 기억나죠? 전개하라는 것은 이렇게 곱하기의 꼴로 나타나 있는 것을 세제곱이라는 건 곱하기의 꼴이라는 거예요. 이걸 더하기의 꼴로 고치라는 건데 사실 여기 있는 거는 하도 자주 나오는 형태니까 여러분들 지금 우린 처음 하는 거니까 곱하기 하겠지만 결과를 기억해 둬야 될 고등학교에서 배우는 공식이에요. 알겠습니까? 잘 결과를 기억해 두기를 바랍니다. 원리야 당연히 분배 법칙일 겁니다. 가볼게요. 자, a 플러스 b의 전체 세제곱 계산합니다. a 플러스 b의 전체 세제곱은 a 플러스 b의 제곱에다 a 플러스 b 한 번 더 곱하는 겁니다. 그죠? 자, 그래서 a 플러스 b의 제곱 다 그건 배웠었잖아. 그죠? a 제곱 플러스 2배 ab 플러스 b 제곱일 거고 거기에다가 a 플러스 b를 한 번 더 곱했을 뿐이야. a 분배합니다. a 분배하면 a 세제곱 플러스 2배 a 제곱 b 플러스 a b 제곱이 될 거고요. 이번에는 b 분배합니다. b를 곱하면 아예 동량 정리하면서 쓰려고 밑에다 쓰고 있습니다. a 제곱 b 플러스 2배의 a b제곱 플러스 b의 세제곱 아주 예쁘게 맞춰줬죠 위아래? 그럼 그대로 쓰면 돼요. a 세제곱 플러스 이거 쉽다. 3a 제곱 b 플러스 3a b제곱 플러스 b의 세제곱 모양이 예쁘게 보이지 않아? 그쵸? 요게 바로 결과입니다. 자, 두 번째 볼까요? 자, 이번에는 이건 뭐 그냥 분배하면 되는 별로 할 것도 없네. 자, a 분배합니다. a를 분배해서 곱하겠습니다. 곱하면 a 제곱 곱하니까 a 세제곱에다가 마이너스 a 제곱 b 플러스 a b제곱이고요. 그 다음 b를 분배합니다. b 분배하면 a 제곱 b 그 다음에 마이너스 a b제곱 플러스 b 세제곱이 되네. 너무 쉽다. 위아래 똑같은 거 봐봐. 지워져라 없어져라 지워져라 없어져라. 결과 너무 간단하네요. a 세제곱 플러스 b 세제곱입니다. 됐습니까? 결과 간단하면 뿌듯하지 않아요 여러분? 자 봅시다.
자, 결과 a 플러스 b의 전체의 세제곱은 a 세제곱 플러스 3a 제곱 b 플러스 3ab 제곱 플러스 b 세제곱이고요. a 플러스 b 곱하기 가로 열고 a 제곱 마이너스 ab 플러스 b 제곱은 a 세제곱 플러스 b 세제곱입니다. 끝. 됩니까? 암기하는 방법도 얘기해 줄게요. 암기하는 방법. 너무나 당연한 거 아니야? a 플러스 b의 전체의 세제곱은 a 플러스 b라는 식이 3번 곱해져 있으니까 곱해진 식은 당연히 a가 3번 곱해져 있으니까 a에 대한 3차식 나오겠죠. 에 대한 a에 대한 3차식, b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야. b에 대한 3차식, 세제곱, 세제곱이 나오는 거고요. 문자는 3번 곱해져 있으니까 a 세제곱, 그 다음 항은 a에 대해서 내림차수 정리했으니까 a 제곱, a가 2개, b가 1개, a가 1개, b가 2개, a가 없고 b만 3개. 세제곱 했으니까 개수는 3, 3 가운데, 앞뒤는 1, 1, 끝. 그 다음 요거는 주의할 거, a 더하기 b가 있으면 a제곱 b제곱이 있으니까 당연히 곱하면 a 세제곱 플러스 b 세제곱이 되겠죠. 가운데는 마이너스 2배에 대해 있으면 완전 제곱인데 완전 제곱이 될 때는 고등학교에서 배우는 공식이 아니에요. 이자가 없어요. 그죠? 주의하세요. 그리고 앞에가 플러스고 뒤에가 마이너스여야 중간에 지워져라 없어져라 다 없어지고 요거 곱한 거 a 세제곱, 요거 곱한 거 b 세제곱만 나와요. 끝. 됐습니까? 그러면 고등학교에서 공식 2개 벌써 외운 거예요, 여러분들. 고등학교에서 공식이 더 쉽죠? 잘할 수 있는 준비가 충분히 된 겁니다. 문제 2번입니다. 다음 식을 전개하시오. 1번 a-b의 전체의 세제곱, 두 번째 가로 열고 a-b 곱하기 가로 열고 a제곱 플러스 ab 플러스 b제곱. 딱 보자마자 여러분들 공식이 떠올라야 돼요. 어머나 공식 배운 거 조금 아까 선생님이 자세히 외우는 방법까지 다 설명해 줬어요. 포즈 해놓고 공식을 이용해서 탁 써야 돼요. 혹시 공식이 떠오르지 않으면 분배 법칙 써도 됩니다. 포즈 하셨죠? 자, 포즈하고 그 다음 여러분들이 다 푼 다음에 보셨으리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분배 법칙 써갖고 하는 거 안 할래요. 곧바로 풀이 방법으로 답을 부르는 것만 할 거예요. 됐습니까? 자, 앞에 거 더하기 뒤에 거의 세제곱은 전체의 세제곱은 앞에 거의 세제곱. 앞에 거의 세제곱이니까 a 세제곱이고요. 그 다음에 가운데 부호가 마이너스면 부호는 플러스 마이너스가 교대로 나타나요. 마이너스 3배 앞에 거 제곱, 뒤에 거에 1제곱 되고요. 그쵸? 그 다음에 플러스하고 3배 앞에 거 1제곱, 뒤에 거의 제곱. 그 다음에 마이너스 뒤에 것만의 세제곱이 답입니다. 됩니까? 뒤에 거 너무나 간단해요. 너무나 간단해요. 자, 앞에 거, 뒤에 거 이렇고 앞에 거 2제곱이고 뒤에 거의 제곱이에요. 요거 2가 없고 얘하고의 부호가 반대죠. 그럼 가운데 항이 쫙 지워져라 없어져라 되고 앞에 거끼리만 곱하면 돼요. 앞에 거끼리 곱하니까 a의 세제곱, 뒤에 거끼리 곱하면 마이너스 b의 세제곱. 뭐 이렇게 쉬워? 고등학교 때 공식이 더 쉽다, 그죠? 다 완벽하게 잘했으리라 믿습니다.